대선 후보들의 이 직접 발언이 논란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대선 후보의 이 선거 전략 자체가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요. 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논란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난타전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에 대한 발언이 또 구설에 올랐었죠.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 발언 직후에 많은 논란이 일자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서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을 했죠. 김문수 후보는 아내에 대한 사랑 고백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설란영 씨가 하는 행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는 이런 것들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에 중퇴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거운동하는데 그러면 제 아내 보고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발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와 어려움을 같이 해오고 저와 함께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원인이 설란영 씨의 언행 때문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측에서요. 민주당 측에서라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이 설란영 씨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그 경위에 대해서 따져보다가 유시민 작가가 나름의 해석을 붙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란영 그 여사가 했던 표현이 이거였어요. 뭐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저는 뭐 부드럽고 이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결국 노조 비하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네. 부적절한 표현을 설란영 여사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을 둘 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베이스로 두고 성장해 왔던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또 갑자기 이 노조에 대한 비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셨지만 표현이 거칠었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뭐 사과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의 민주당의 어떤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민주당과 엮어서 추가적인 해석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어떤 설란영 여사의 부적절했던 발언들도 한 번 더 되짚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주당 쪽에
입장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저는 상관없다. 이 유시민 지금 작가는 민주당에서 어떤 당직을 맡거나 주요 역할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과는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는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오히려 당에서는 이런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논란이 되고 나서는요. 네. 이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에게 이 발언에 있어서 좀 주의하라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낸 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 역시도 뭐 다른 국민들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설란영 씨의 발언이 한 예능 코너에서 네. 나온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진지하게 또 받아치면서 인신공격이 돼버린 거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멸시라고까지 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있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예능에서 한 말을 갖고 저렇게 지적하면 되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또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갖고 국민 모독이라고 또 확장하는 것도 그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지적이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예능에서 자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애초에 설란영 여사 본인이 여공 출신이고요. 본인이 타가소 운영을 먼저 제안을 하고 노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노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학대적으로 폄훼를 하는 것은 특정 계층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경험해보니 그런 측면이 있더라, 내지는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유시민 씨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은 다큐멘터리처럼 발언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계층에 있다라는 식으로 상정을 하면서 깔아뭉개는 듯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설란영 여사처럼 이 여공 출신이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께서 설란영 여사 이런 발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들이 있었지만 여공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세대, 이 학력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와 같은 시대 정신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 주도의 운동권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이 노조 활동을 주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시혜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방송으로 뉴스에일 라이브 대선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미 본인께서 사과하신 것 같습니다. 설란영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이런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또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 또 국민의힘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요. 내로남불 DNA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면서 또 공격 포인트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치열한 네거티브전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앵커께서 이 대선 후보들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발언은 내란이었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그 단어는 방탄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과 이재명 후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 아닙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돼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것입니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내가 뽑는 이 사람이 국가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새 후보가 상대를 갈라치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지층을 넓히고 자신의 어떤 국정 능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상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만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에게 하지 않아야 될 험담을 하고 저는 이번 6.3 대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 지도자들, 특히 국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더 솔직하게, 네. 더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글쎄요, 뭐 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선거 마지막까지 네거티브에 그 몰두하는 세력이 이기는 선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뭐 한목적적, 이성적 대단히 어려운 말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러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사과라는 표현을 썼고 부적절한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무슨 좌파 세력 내노남불 DNA 운운하면서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방식. 앞서 언급했지만 무슨 내통 이런 표현들로 절대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양측 모두 지금 막판 네거티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